페이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항분포라는 얘기는 보통 B죠, 그쵸? 정규분포는 N으로 사용합니다. 이항분포는 B면서 여기에다가 시행횟수 몇 번 던졌는지 우리 주사위로 던진다면 그 다음에 그때 던질 때마다 나오는 확률, 요게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기본식이고요. 정규분포 N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먼저 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을 줬습니다. 분산 또는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얘들 사이에 어떤 관계냐? 그럼 얘들의 차이점은 일단 뭐냐? 언제 이항분포를 쓰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산확률일 때 그럽니다. 이산확률 변수일 때. 이산확률 변수일 때 x. 그쵸? 그럼 여기도 똑같이 x를 쓰는데 얘는 연속 이산 여기 연속 확률 변수 x를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값 자체가 여기는 어떤 값이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 거고 여기 x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그쵸? 몸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키라든지 딱딱 떨어지는 건 뭐 157 키가 딱 떨어지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키 재는 거에 따라서 매일마다 키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좀 커지면 어제와 오늘 키가 다른데 재보면 똑같이 167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나는 갑자기 하루에 1cm가 숙차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키가 들어가고 몸무게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확률 변수가 달라서 다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쓰고 있지만 얘들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항분포도 엄청 많이 해. 엄청 많이 하면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산 확률 변수 x가 뭐 연속 확률 변수 x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럼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애매하잖아요. 뭐가 충분히 크니? 그러면 보통은 30회 이상을 따집니다. 30회 이상을 따지는데 문제를 낼 때 선생님이 뭐 25회 뭐 10회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과 아니면 뭐 100회 했다. 주사위를 100회 던졌다. 주사위를 200회 던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항분포보다는 뭐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n으로 넘어가서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B가 횟수가 그 다음에 이게 넣을 때 확률 얘가 이제 정규분포로 바뀐다면 n으로 따르는데 이게 이제 평균으로 가야 되잖아요. 평균은 기억나나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MP였습니다. MP. 그 다음에 분산은 뭐였죠? MPQ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습니다. 평균 MP. 그 다음에 분산 MPQ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5번. 자, 이항분포가 비확률 변수 B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400회에 얼마? 한 번 던질 때마다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정규분포로 고치려면 n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평균은 400 곱하기 4분의 1 MP 그래서 100이 되고요. 자, 100. 그 다음에 분산은 MPQ니까 MP 100에다가 Q 4분의 3. 저 Q라는 얘기는 전체 확률 1에서 P를 뺀 겁니다. P. 그러니까 1에서 4분의 1을 뺐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5에서 75가 되겠네요. 75. 요렇게 됐습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56번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기호를 나타내세요. 나타내고 얘는 표준화까지 하네요. 그쵸? Z. 일단은 이항분포인데 정규 분포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여기가 있으니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로 나타내야겠죠. 그쵸? 그러면 정규 분포로 나타냅시다. n이고 여기가 뭐 MPQ죠.
자, 여기가 n이고 얘가 p였으니까 npq 해주면 18 곱하기 32, 6. 그럼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q니까 12에다가 3분의 1을 해주면 4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고, 그 다음에 요거일 때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준화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야죠. p 그대로고, 자, x는 z로 바뀝니다. 표준화 시키는 게 뭐죠? 원래 변수에다가 평균 12를 빼고, 얘는 다시 합시다. n 10이고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가 2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17에다가 12를 빼고 2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확률인데 얘는 2분의 4에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가 돼서 2.5가 됩니다. 그러면서 2에서 2.5까지의 확률입니다. 그림을 딱 그려준다면 여기가 이렇고, 자, 이쁘게 그려서 미안해요. 이쁘지 못해서. 얘가 0이고 2에서부터 2.5까지 요거 확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2.5까지 0.4938에서 요까지가 0.4938이죠. 여기서 얼마를 2를 빼야 되죠? 2.0, 0.4772를 뺍니다. 그래서 빼주면 8에서 2 빼면 6이고, 자, 0.4938에서 0.4772를 빼주면 0.0166이 나오네요. 그쵸? 0.0166. 정답은 0.0166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57번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그럼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얘가 120번 던질 때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90회 이상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산이죠. 그쵸?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x가 뭐죠? 6의 눈에 나오는 횟수 얘가 x입니다. 그치? 6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여야 됩니다. 이항 분포를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횟수는 720회고 넣을 때마다 던질 때마다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얘를 이제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x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 np죠. np는 72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20이 되네요. 그쵸? 120이 평균값이고 npq죠. 그래서 120에다가 6분의 5를 해주면 여기는 20에서 100이네요. 100은 10의 제곱 이렇게 시그마 제곱으로 적어줍시다. 자, 이항 분포로 바꿨으니 얘를 또 표준화합시다. 표준화합니다. 그러면 z로 바뀌고 얘는 무조건 n이 0에서부터 1이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얘는 뭐 바꿀 다른 게 없고 이제 여기에서 요 확률이 되죠. 확률 p가 자, p가 어떤 확률을 원합니까? p x가 얼마인 거? 90회 이상 140회 이하 요거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키면 p 가운데가 z가 되는 거겠죠. 자, 90에서 얼마 평균 얼마랬죠? 120을 빼고 그 다음에 10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140에서 120을 빼고 10을 나눠줘요. 그러면 얘의 평균 얘를 붙여주면 30이 되고 마이너스 30에 10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z 여기는 20에서 10 나눠주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쪼르르 여기가 0 어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 요거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까지의 확률은 어디? 0.4987이고요. 자, 2까지의 확률은 0.477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두 개 더 해야겠죠? 0.4987에다가 0.4771을 더하면 0.4987 더하기 0.4772 477을 더하면 0.9759가 되네요. 0.9759 그쵸? 그럼 요걸 확률은 0.9759가 됩니다. 자, 2번 답을 풀어주세요.